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의 최근 실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지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보험사들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적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성 합병 관련 재판은 이재용 회장의 묵묵부답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삼성 측은 이 합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G는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3년간 1조 8천억 원의 현금 배당과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데 이어 더욱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KT&G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해외 관련 수출의 회복과 담배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성된 결과입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KT&G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T&G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서도 주주 환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각기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주가가 기운을 차리며 거래소에서 전 거래일 대비 1.12% 상승하여 12,5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반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면 두산퓨얼셀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상승세와 하락세를 번갈아 보이고 있는데 두산퓨얼셀은 최근 2.73% 상승한 19,930원에 거래되었으나 이어진 거래일에는 2.36% 하락한 19,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6% 하락한 13,88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거래량은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워로직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각각 5.02%, 2.67% 상승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향은 주식시장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 트윈스의 29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이 주목받으며 LG그룹 계열사들의 주가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5의 성공적인 선전 덕분에 4분기에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OLED 소재 전문기업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이후 실적이 주가를 좌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DB하이텍, OCI홀딩스, LG디스플레이 등 일부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세스 주가가 저가 매수세의 대량 유입으로 다시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SK스퀘어의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은 73.6%로 국내 지주사 중 가장 높으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초 대비 73.3% 상승했으나 SK스퀘어의 주가는 이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20거래일 동안 왕성한 매수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3분기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부진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률 격차는 HBM 시장 내 경쟁력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글로벌 HBM 점유율에서 5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의 현재 상황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주가 현금 흐름 비율 PCFR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 경영자 CEO의 책임 있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부사장의 내정 소식과 함께 사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상황 속에서 강원랜드의 투자 매력도는 하락하고 있으며 주가 순자산 비율 PB도 1배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원랜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계가 로봇 기술에 주목하면서 관련 주식들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BH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농심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의 성장 둔화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세경하이테크는 2024년 폴더블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식시장에 다이내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신사업과 해외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대주주인 김범수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범수 창업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손해보험과 카카오페이 증권 등 자회사들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 주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페이는 결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3분기 미수금이 1,9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스요금 동결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은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4분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또한 가스공사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5%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6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움증권은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내년 총선 이후 요금 인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C소프트는 최근 실적 부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에도 반영되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새로운 신작 TL의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 게임이 회사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TL 쇼케이스 이후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8%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NC소프트는 아마존 게임즈와 협력하여 TL의 추가적인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최근의 주가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는 회사의 단기적인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NC소프트의 장기적인 전략 및 신작들의 성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18일 한국거래소에서 2.73%의 증가를 기록한 것은 항공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하나투어 등의 여행 관련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하나투어의 경우 3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투어의 주가 상승과 긍정적인 투자 의견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하나투어의 모바일 앱 활성화 및 온라인 판매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투어의 주가는 최근 거래일에 비해 2.05% 상승하였으며 이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연계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기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키움증권의 주가 상황과 경영진의 변화는 증권업계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 4,943억 원의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단 610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키움증권의 황현순 대표이사의 거취 결정은 현재 보류된 상태로 추후 재논의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31,3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지난 9월 이후 2달 만의 일입니다.
롯데칠성의 주가 역시 최근 한 개월간 14.68% 상승했으며 신제품의 성공적인 출시가 이러한 상승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키움증권과 관련된 증권사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한화오션의 관심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이 예상보다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주요 발전원 전망에 따라 내년에는 육해상 풍력 발전이 태양광 및 원자력 발전을 제치고 주요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은 또한 그리스 나프토마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를 받았으며 이는 회사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액이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약 1조 5천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조달 금액은 기존 목표 금액인 2조 원에서 줄어들었지만 유상증자 청약률이 106.9%에 달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최근 시장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 16일에 6.67% 상승하며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급락하였고 한때 13.31% 하락한 49,5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건설기계 업체들의 주가 이익 비율 PER이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회사는 3분기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GS건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건축주택 부문과 신사업 부문, 플랜타 부문 등 다양한 부문이 활동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은 내년 인프라와 원전 수주 기대감에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현대차증권은 대우건설의 실적 방어와 해외 부문 수주 잔고 증가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외 건설 지표를 바탕으로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대우건설과 DLENC를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2023년 건설 부문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주가 상승이 제한되었으나 2024년에는 꾸준한 개선이 예상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GTX-A 노선 개통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